시작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문과쟁이들. 문과들 손. 문과가 없는데 확통을 넣는 거야? 미적이라서? 아, 그치. 미적이랑 확통이랑 같이 하니까. 좋아요. 확통이 너네가 하다 보면은 와, 씨발 문과들 개꿀빠네 라는 생각이 들을 거야. 어차피 뭐 특강 듣는 사람들 다 문과쟁이들이니까. 그리고 영상에 이게 올라가도 전혀 논란이 될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확통은 존나 쉬워. 존나 쉬운데 이제 그거지. 항상 니네가 수학 하나 할 때 경우의 수 그거 할 때 문제가 뭐였어? 아, 씨발 이게 맞나? 문제를 풀면서 객관식이면은 보기에 답이 없네 하고 이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풀어보자. 아 그러네. 일을 안 나눠줬네. 뭐 이지랄 한다고 이제. 근데 이제 주관식이 나오는 경우에 이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확통이 어려운 건 그거예요. 일을 안 나눠줘서 틀렸다. 근데 그건데 그래서 확통은 그게 사실 실력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 이제 확통이 원래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었던 시절. 내가 이제 나는 그런 뭐 선택 과목 그런 거 없이 그 뭐 미적, 확통, 뭐 기백 뭐 다 했으니까. 그랬을 때도 확통을 틀리면 씨발 실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게 실력이야. 확통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실력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나도 수능 때 확통을 틀렸어요. 그래서 4점짜리가 나갔어. 그랬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뭐 수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습니다. 그 조금 수학 하나에서 했던 거 복습을 조금만 한번 해볼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일단 순열하고 조합이죠. 순열과 조합.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사실 순열은 난 안 써.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하자. 순열 조합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함의 법칙, 곱의 법칙. 다들 아는 아주 쉬운 내용일 거예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어떤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다른 놈이 있는데 얘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것이냐 라는 내용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지? 수학할 때 기억나?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한다. 이 새끼들 바로 초기화 된다. 어떡하지?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해? 다른 뭐 시간 그거 비슷하게 응? 그러니까 동시에! 그 말은 동시에라는 말이 있었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오케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그게 교과서적인 표현이긴 한데, 근데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시에라는 표현이 마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주사위 1, 주사위 A라고 하죠. 주사위 A, 주사위 B 이렇게 던졌을 때 짝수의 둘 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했을 때 1, 2, 3, 4, 5, 6 중에 얘는 짝수가 나오는 게 세 가지고 얘도 세 가지인데 얘는 더해 곱해. 곱해요. 왜? 동시에 일어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그치? 근데 이 새끼를 던지고 1초 후에 B를 던졌대. 그러면 더하기야? 그건 아니라고. 어차피 똑같은 힘인데. 이 새끼를 던졌는데 이렇게 던지고 1년 뒤에 던졌대. 그럼 더하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이 되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연속적으로 나지 않는 경우. 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덧셈, 곱셈 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순열하고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순열은 뭐였지? 순열, 조합. 순열. 나는 순열을 솔직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P3 아니면 뭐 5C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실 나는 순열을 요 P라는 문자를 전혀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애초에 요 P라는 문자를 왜 굳이 쓰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알겠지? 왜냐면 P라는 놈은 그냥 곱의 법칙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곱의 법칙으로 그냥 표현이 가능하다. 순열이 뭐였냐면 교과서적으로 표현을 할 때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였어. 기억이 나니? 오케이.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얘는 뭐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야. 진짜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그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라는 문자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 개를 뽑아서 이렇게 나열할 거야. 그럼 그냥 OP3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올 문자가 뭐야? 몇 가지야? 5가지. 곱하기 여기에 들어올 거는 여기서 쓴 거 말고 4가지.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사실 고배 법칙이랑 P랑 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OP3을 안 쓴다. 왜? 어차피 OP3 계산할 때도 우리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할 건데 왜 굳이 얘를 한 번 더 써?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맞죠? 그냥 고배 법칙으로 조져주면 돼. 그럼 조합은 뭐였어? 뽑기만 하는 거라 그랬지, 그지? 오케이. 뽑는데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는 것은 나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A, B, C, D 중에 3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 A, B, C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는 사실 몇 가지야? 3팩토리얼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 A, C, B가 될 수도 있고 B, A, C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적을 그냥 나열을 해보면 6가지가 나오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누어 준다. 그래서 수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가 60이 되고 얘는 10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고배 법칙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고 그랬어, 맞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 순열이라는 게 뽑아서 나열한다 요거였잖아. 근데 뽑는다라는 행위와 나열한다라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동시에라는 표현을 내가 싫어하는 거야. 했잖아, 진짜. 이게 못하잖아. 뽑은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열을 한다 요거니까. 그래서 사실 뽑는다라는 행위가 뭐야? 뽑는다. 컨비네이션이잖아. C라고 C. 오케이? 그래서 OP3이라는 것 자체가 뽑는다. 5개를 뽑은 다음에 자, 몇 개를 뽑았어 지금? 3개를 뽑았어. 그럼 나열하는 것도 몇 가지야? 3개를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OC3을 계산을 하게 되면 OP3이 뭐라고? 5, 4, 3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누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따구로 계산이 될 거라 됐었던 거라. 이해가 되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학하. 굉장히 할만하죠. 기억이 나지, 이제?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은 전부 다 순열만 나갈 거야. 순열. 이름만 보면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원순열,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3개를 배울 거 알겠지? 오케이? 요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원순열 한번 볼게요. 책 한번 펼쳐볼까? 책을 한번 보면요. 원순열에서 이제 몇 페이지냐면 너무 앞에가 짚히지도 않아요. 오케이, 원순열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것을 뭘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팩 나누기 n, 즉 n-1팩토리얼이다 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뭔 소린지를 한번 볼게. 봐봐. 예시를 들어서 어떤 원탁에 A랑 B랑 또 원이 나와 하필. 확통하자마자 나 이제 원 안 그릴 줄 알았거든. 여기에 A랑 B랑 C랑 D 이렇게 한번 앉아 보겠대요. 오케이? 앉아 볼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렇게 앉는 거는 일단 명백한 한 가지일 거야.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A랑 B랑 C랑 D 이렇게 앉아있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A 입장에서 앉아있을 때 왼편은 B고 오른편은 D지. 맞지? 근데 그 구조가 똑같이 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왼편이 B고 오른쪽이 D라고. 맞지? 그러니까 어떤 놈 입장에서 보더라도 얘네는 완전 똑같은 경우의 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탁이에요. 여기가 문이야. 오케이? 여기가 문이야. 여기가 문이야. 그럼 사실 달라지겠지.
아니 다른 경우겠지, 그지? 다르게 앉은 거잖아. 근데 원순열은 이런 문 같은 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그냥 얘네를 이렇게 봤을 때 얘네가 다른 경우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보자고 하는 거냐면 얘네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거야. 관계를 볼 때 얘네가 완전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로 치자. 이게 원순열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A, B, C,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는 원래 한 가지잖아? 근데 얘네를 다 다른 경우라고 치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다 다른 경우라고 치면 이 A, B, C, D 순서로 앉아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 거냐?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나오잖아. 얘랑 똑같은 경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A, B, C, 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A, B, C, D 시계 방향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얘네가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똑같은 경우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원에 여기에 자리가 이렇게 났어. 그럼 얘네를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이지. 왜? 여기 누가 올래? 4명. 여기 누가 올래? 3명, 2명, 1명. 이렇게 해서 4팩이 될 거잖아. 근데 겹치는 게 몇 가지다? 4가지다. 그래서 얘가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거를 자 하나만 당부할게. 지금 여기에 n 팩토리얼 나누기 n 해서 n-1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를 외우지 마. 알겠지? 왜? 야 이렇게만 문제 나오면 아무리 문과라도 아무리 좌뇌가 하나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문과라도 병신 새끼들이라도 이런 것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것만 알려주면 초등학생도 해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변주가 반드시 등장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워놓지 마. 알겠지? 뭐 n-1 팩토리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게. 알겠지? 오케이? 일단 원순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봐봐. 나는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네 자리가 있어. 오케이? 일단 이렇게 얘네들 네이밍 하지 마. 그러니까 A, B, C, D라고 자리를 미리 잡지 마. 난 일단 이렇게 놓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4팩토리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왜? 얘네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니까. 그지? 나는 이렇게 뭐냐면 얘는 모양을 이렇게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지? 4가지지. 그러니까 4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아까 알려준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얘네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얘네를 그냥 나눈 거잖아. 맞지? 그냥 배열해라. 요거잖아. 내가 새로운 조건을 하나 줄게. 봐봐. 예를 들어 남자가 3명, 여자가 3명. 오케이? 왜? 아, 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 남셋, 여셋 이거 막 나열하는 경우의 수나 이런 거. 남자 셋, 여자 셋인데 얘네가 이웃하지 않고 다 번갈아서 남녀 이렇게 앉아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그냥 6팩토리얼 나누기 6이랑은 다를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계산이 될까? 남자를 먼저 나가고. 오케이, 보통 그랬지. 그냥 봐봐. 내가 그 경우의 수 구했을 때 이런 얘기를 수학할 때 하나 했어.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애를 먼저 나열해라.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네. 기억이 안 나나 봐. 네.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놈들을 먼저 나열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까다로운 얘기를 했잖아. 남자랑 여자 조건이 더 까다로운 놈은 뭐야? 똑같지, 그지? 오케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를 나열해도 상관없는 거야. 남자를 먼저 나열해볼까? 남자를 먼저 나열하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야겠지. 인정? 그래야 얘네가 번갈아가면서 나열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자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될 거잖아.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다 나열했어. 그럼 얘네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 봐봐. 일단 내가 뭐부터 시작을 했지? 남자를 먼저 앉혔지. 그지? 그러면 3팩토리얼. 됐어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여자를 앉혔어. 여자는 몇 명? 3명. 3팩토리얼. 여기까지는 인정해. 오케이? 6팩토리얼이랑 확실히 다르지 이거는. 그지? 근데 내가 겹치는 걸 빼줘야 된다. 잘 봐봐. 얘네를 돌렸을 때 지금 이 모양만 봐. 돌렸을 때 겹쳐지는 거는 총 몇 가지일까요? 색깔만 봐.
얘가 누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색깔만 봐. 몇 가지? 세 가지겠지. 요거 인정해? 얘가 있을 때 얘가 이 위치로 가고 얘가 이 위치로 가고 얘가 이 위치로 가는 거. 그치?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봐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랑 이거는 명백하게 다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돌렸을 때 6가지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지? 색깔까지 모두 다 맞췄을 때 얘네가 똑같아지는 게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3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봐봐. 일단 남자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남자를 나열할 때 어차피 얘네가 원탁에 앉아 있잖아. 얘네를 봤을 때 3-1 팩토리얼이 아니겠냐 이 소리야. 남자를 일단 먼저 배열을 완전히 끝마치자 이 소리야.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여기는 일단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요? 근데 그러면 일단 남자의 위치가 그냥 정해졌지. 이제는 박혀 있는 거지. 그러면 여자를 배열할 때 얘네가 돌아가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얘네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얘네끼리 돌아서 순서를 바꾸는 건 아예 다른 케이스라고. 얘네가 박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한대. 오케이? 그것보다는 그냥 나열 때린 다음에 이 새끼를 모양을 돌렸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몇 가지가 나올 것이냐, 3가지다, 3은 나온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고 내가 느끼기에. 알겠지? 그럼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이번에는 번갈아서 앉을 수가 없지, 그지? 오케이? 이번에는 남자만 이웃하지 않도록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이 사이에 어쨌든 여자가 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사이에 공간이 지금 3개가 나왔는데 여자가 4명이잖아.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 2명이 있어야 돼. 맞죠? 그거를 그냥 일단 이렇게 놔보겠다 이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남자 나열 해볼게. 3팩토리얼. 됐어? 그런 다음에 여자도 나열 해볼게.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돌려볼 거야. 돌려봤을 때 전체를 다 돌리는 거예요.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 없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거를 교과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남자 3-1 팩토리얼 요거는 똑같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를 나열을 할 건데 여자를 나열할 거야. 근데 얘네는 이미 박혀져 있다고 그랬잖아. 박혀져 있으니까 여자 2명이 어디에 들어갈지가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오케이? 여기는 지금 내가 네이밍을 다 안 해놨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차피 돌렸을 때 얘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걔는 그냥 똑같은 걸로 쳐줬다고 내가. 하지만 얘는 이미 여기가 박혀져 있으니까 다 다른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다. 어떻게? 예를 들어 요거 이거랑 1, 2, 1이랑 2, 1이랑 다 다른 경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3가지. 됐어? 아까 내가 얘기한 3가지. 그 다음에 여자를 나열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2팩토리얼 곱하기 3이니까 얘 3팩토리얼이잖아.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오케이. 둘 중에 원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거 생각 과정이 조금 복잡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로 가는 게 편하다고요. 일단 그림을 그려놔. 알겠지? 괜찮아? 근데 너네가 사실 문제 풀 때 샤프 하나만 쓰잖아.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래, 뭐 세모 이런 식으로 놓으세요.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좀 편할 거야. 알겠지? 이해가 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1번 한번 가보자. 자,
자, 필수제 1번. 이번에는 8명 있대요, 8명. 2학년 학생 4명과 3학년 학생 4명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원탁에 둘러앉는데 8명이 그냥 원탁에 둘러앉기만 하면 된대. 그럼 어떻게 돼? 8 팩토리얼 일단 해.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 그 8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똑같은 게 8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8팩 나누기 8에서 7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예요. 504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하는 경우 얘는 어떻게? 자,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원탁이 이렇게 있어. 근데 2학년 학생들 얘를 내가 이걸로 체크를 하고 3학년 학생은 이걸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2학년 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앉으려면 얘네가 다 이렇게 앉아야 돼. 인정? 그런 다음에 나머지 3학년들도 그러면 이렇게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하니?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는 일단 어떻게 돼? 4 팩토리얼 2학년 학생들 일단 나열했어요. 그런 다음에 3학년 학생도 나열했어. 근데 얘네를 모양을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야? 몇 가지야? 없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 2학년 학생 4명을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재.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좀 억지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설명한 이 방법은 그냥 어디에도 들어맞기 때문에 이걸로 가세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얘를 한 묶음으로 놓으면 사실 2학년 한 뭉탱이, 3학년 이렇게 해서 총 5뭉탱이가 나온다. 그래서 5팩인데 걔네가 이제 1에 앉으니까 5-1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이 자리를 막 이지랄 한다고. 그냥 이렇게 가라고. 이게 더 낫지, 그지?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4팩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이제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이건 어떻게 돼? 2학년?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한 명은 무조건 껴야 되잖아. 근데 공간이 4개야. 그러면 3학년들도 이렇게 껴야겠지? 오케이? 그럼 어때요? 얘네는 2학년 배열하고 3학년 배열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얘네는 돌렸을 때 겹치는 게 총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니까 얘는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자, 이번에는 A랑 B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된대요. 이제 2학년, 3학년은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가 A랑 B가 서로 마주보고 앉으려면은 일단 A랑 B,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앉는다고 생각해볼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여기 셋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럼 얘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A랑 B를 나열을 할 거야. 그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어때? 팩토리얼. 그치? 이렇게 된다. 얘네끼리 모양을 바꿔요. 어떻게 돼? 똑같아지는 경우야. 이걸 내가 지금 A랑 B라고 놨잖아. 그치? 그럼 얘네를 돌렸을 때 여기가 A랑 B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네가 쌤 이거는 모양 다른데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치면은 얘네도 그래 얘네도 여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쌤 얘랑 만약에 여기가 A, B, C, D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돌렸을 때 씨발 쌤 이거는 다른 사람인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해가네? 오케이? 그러면 그냥 6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그래서 760. 괜찮아요? 오케이? 얘네를 하나의 색깔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A랑 B가 들어갈 자리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놓는 거다. A와 B의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그치? 오케이? 내가 일단 배열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른 색깔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좋아요. 원순열 이해돼? 오늘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필수지 2번 볼게. 필수지 2번. 이번에는 많이 버리네. 도형. 이번에는 도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번에는 합동이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얘를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야 돼. 그러면 너네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니까 네 가지 색을 일단 모두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는 지금 돌아갔을 때 모양이 똑같아질 수 있다, 맞지? 하지만 가운데는 이 새끼는 일단 가운데를 먼저 하나 정하고 봐야겠지. 인정? 그럼 얘가 일단 가운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4, 1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고르는 방법도 3팩토리얼이긴 할 텐데 얘네끼리 돌아갔을 때 모양이 똑같은 게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요거 납득돼? 오케이, 괜찮아? 그럼 다른 모양들도 한번 보자. 봐봐. 밑에 2-1번 한번 봐봐. 2-1번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5가지 중에 하나 고르니까 5 곱하기. 됐지? 그런 다음에 주변에 4개는 4팩 한 다음에 모양이 같아지는 게 4가지가 있으니까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2-3번은? 2-3번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문과 시치들이 이런 걸 가지고 수학이 어렵다고 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어렵네. 90인가요? 응? 90. 90? 180. 180. 응. 우리 친구는 문과인가? 아차차. 이러면 안 되지. 돌이 혹시 저거 뒤집었을 때 크기가 다르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있나요? 굳이 얘네는 크기가 다르잖아. 아, 그래서 그렇지. 그럼 180. 그렇지, 180이 되겠지. 네.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봐봐요. 얘를 일단 여기는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맞지?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옆면은 좀 나중에 색칠을 해주고, 일단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색칠을 해주죠. 그러면 6가지 색깔 중에 2가지를 선택하면 되나요?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오케이, 6시 2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새끼를 고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일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지? 그런 다음에 옆면은 서로 역할이 동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4팩토리얼 조져준다고. 근데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총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 곱하기 6 하면 1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원탁이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테이블은 어떤 새끼가 구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여기를 굳이 않겠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안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여기에 8명의 가족이 둘러앉는데, 그럼 일단 8명이 전부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동등한 지위라는 게 뭐냐면 그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가장 까다로운 놈부터 한다 라고 하는데, 그 8명은 전부 다 까다로움의 정도, 그 지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800%를 이렇게 조져준다고.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얘네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돌았을 때 똑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여기에 누가 앉는지 일단 생각하지 말고 동그라미로 놨을 때,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냐? 8가지야? 동그란 걸로 하면 이 새끼가 일로 오고 4가지.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총 4가지잖아. 끝이에요. 끝이라고. 오케이? 이게 다야. 800을 4로 나누면 된다. 근데 봐봐, 여기 책에 뭐라고 나와있어? 존나 어렵게 풀어놨어 얘네는. 봐봐, 8명이 원형으로 일단 둘러 앉아야 되니까요, 얘네는 8팩토리얼 한 다음에 8-1 팩토리얼을 일단 7팩토리얼 조져주죠. 근데 얘는 사실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 얘네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어떤 A라는 놈이 있는데 A가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얘가 돌렸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뿐만 아니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2를 곱해주죠. 그래서 답은 7팩토리얼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간 거야. 쓸데없이 복잡하네. 어차피 똑같지 않냐? 8팩토리얼이 뭐야? 8 곱하기 7
돼요. 난 똑같잖아. 난 이렇게 갈 거라고. 알겠지? 800도를 한 다음에 이 새끼가 돌아갔을 때 모양이 똑같은 게 내가 주니까 4로 나눠준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게 낫다. 그러면 3-2번 한번 해봐. 스피 나는 놀라면 그래 그냥 A는 2인 거야. 왜? 그냥 10팩에다가 5를 나누면 되니까. 됐어요? 하지만 요 3-3번 한번 볼래? 얘는 테이블이 가로로 길지. 얘는 돌렸을 때 모양이 몇 번 일치해? 2번 일치해.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팩 나누기 2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뭘 씨발 2를 곱해.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아시겠어? 좋아. 와! 원술 끝! 뭔 쉬는 시간이야. 오늘 조금 일찍 끝나면요. 그 끝나는 시간만큼 빨리 보내주시면 풀거 없죠. 풀고 있지. 왜 있어요? 클리닉이 있어. 오늘 클리닉이 있어. 3시간 내내 수업을 하진 않아. 일찍 끝내주시면 아, 그치. 일찍, 오늘은 근데 일찍 끝날 것 같긴 해. 중복순열, 조가 설명 안 할 겁니다. 왜? 순열 행동이랑 똑같아. 잘 봐봐. 이게, 그러니까 기호만 설명을 할게. 기호만. 봐봐.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식단을 짤 거야. 식단을. 오케이? 식단을 짤 거야. 닭꼬야라는 말 들어봤어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라는 뜻입니다. 난 이것만 보면 토가 나. 닭꼬야가 싫어. 닭꼬야라는 뜻. 내가 식단을 짤 거야. 월, 화, 수, 목, 금 식단을 짤 거야. 월, 화, 수, 목, 금 식단을 짤 거야. 닭꼬야 중에 하나만 고를 거야. 원래는 다 같이 먹거든. 닭가슴살 한 덩어리 100g 먹고, 고구마 10g 100g 먹고, 야채 한 뭐 100g 먹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만 먹을 거야. 원푸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알겠지? 하루에 하나씩만. 오늘은 닭가슴살 먹는 날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식단을 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이었어? 당신은 중복순열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이거야. 왜? 어차피 봐봐. 우리가 그냥 만약에 순열을 했어. 그러면 여기가 5가지가 있지. 우리 보통 어떻게 했냐? 줄 세우는 거니까. 자, 우리 너네 이렇게 5명이 있어. 5명이 있는데 내가 줄을 세울 거야. 자, 맨 앞에 누가 쓸래? 유찬이 이렇게 썼어. 두 번째 누가 쓸래? 유찬이, 씨발 그림자 분신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중복을 포함하여. 그래서 중복 순열이야. 중복돼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근데 원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썼지.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가 빠질 거야.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중복이 된다고. 또 3, 또 3, 또 3, 또 3 이렇게 돼요. 얘는 뭐다? 3의 5승이야.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기호를 만들어서 3, 파이, 5라고 쓰는 거야. 굳이 그냥 3의 5승 하지 뭔 파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P도 사실 그냥 고백 법칙으로 쓰면 그냥 끝난다고. 모든 순열이 다 그래. 중복 순열도 그냥 곱하기로 처리하면 훨씬 더 깔끔한 거 굳이 기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니?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봐도 그냥 우리가 수열 구하듯이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보자. 참고 n 파이 안에서 파이는 곱을 뜻하는 프로덕트의 첫 글자 p에서 해당하는 그 파이라고 읽는다. 지식이 들었죠? 이제 그럼요. 프로덕트. 오케이. 3 프로덕트 O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지랄. 3 프로덕트 뭐예요? 3 무슨 넘어갈게요. 중복 순열의 수. 엄마 이게 아닌데. 다음을 봐. 자,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하는 수.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반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봐봐. 5파이 3인지 3파이 5인지 이게 헷갈릴 뿐. 그러니까 이게 3파이 5일까? 5파이 3일까? 파이라는 그 기호만 보고 외우자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감정이입을 해봐. 너네가 학생이야. 전화가 왔어. 1반, 2반, 3반이 있대. 오케이? 자, 5명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A, B, C, D, E. 1반. 자, A, 너 어디로 갈래? 선택지가 몇 개야? 3개. B,
3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3은 무슨? 244. 이러면 끝난 거야. 알겠죠? 그 다음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 기명이 뭐야? 이름을 써낸다. 난 이 새끼 투표했어요. 이제 써내는 거지. 쓴 사람 옷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내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될까?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한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말이 어렵냐? 나만 이해해?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오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투명한 전혀 나는 지금 뭐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씨라는 후보가 한 명 있고 윤 씨라는 후보가 한 명 있다고 해봐요. 나는 전혀 그런 그거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3명의 선거인 A, B, C가 있다고 해보죠.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를 할 거야. 자 A 너 이한테 투표할래? 윤한테 투표할래? 어디다 투표할래? 대답하기 좀 그렇죠? 근데 몇 가지 그게 있어.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다. B는 C도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갔어. 애초에 이 씨하고 윤 씨를 안 풀었으면 안 되지 않아? 아니 근데 그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해. 그 색깔로 빨간색 파란색. 아오 지금 그래서 파란색 쿠피를 내가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 맞아. 촬영 중이라고. 뭐 색깔은 안 돼. 잠깐만 왜 빨간색밖에 없지? 여기 파란색 있어요. 파란색 아 그러네요. 그래요. 앞으로 골고루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여기 케이스가 없죠? 떨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4-4번이라 한번 해보자. 4-4번. 등비수열의 합이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넣어야 돼. 그래.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야. 깃발을 한 번 이상 5번 이하로 들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도 왜 빨간색, 파란색이야? 미치겠네.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든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씨발 얘를 뭘로 들어야 되지? 깃발대기 보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깃발을 들어 올려. 그러니까 아니 예시를 들지 말자. 첫 번째 파란색, 빨간색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2가지. 근데 여기서부터 안 들어. 그럼 얘는 그냥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내가 2개를 고른다고 하면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4, 8, 16, 32 얘를 다 더하라는 소리야. 뭐 이 정도 그런 노가다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원을 배운 지성인이라면 굳이 하지 말까? 기억. 초항이 2고 공비가 있는데 항의 개수가 5개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좋아요. 다음 62 이렇게 되겠지. 좋습니다. 쉴 타이밍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5까지만 하고 좀 쉬자. 알겠죠? 이렇게 뭐 어차피 5개 이렇게 끊어서 할 거니까. 자 봅시다. 중복순열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할 때마다 이거 너무 힘들게 귀찮네. 이번에는 뭐? 중복을 허용한대요. 중복을 허용한대. 이제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텐데 어떻게 들어갈지를 봅시다. 맨 앞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국룰이야. 0은 못 들어간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4. 그 다음에 얘는 5. 그냥 곱해
뭔 4 곱하기 5p 3이요 5파이 3이요 이렇게 안 가도 된다고 알겠지? 굳이 이렇게 하면 되고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이건 어떻게 돼? 2 곱하기 5 일단 아니 3200보다 큰 일단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일단 안전방은 뭐야? 여기에 4나 5가 오는 거야 맞지? 5가 아 5가 없네 4는 일단 들어가면 걔 안전방이라고 맞지?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1 곱하기 나머지 그냥 다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맞지? 얘는 12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3200보다 큰 놈이니까 나는 3이 되는 놈도 일단 체크를 해줘야 된다 맞지? 일단 여기에 3이 들어갔어 일단 이게 한 가지야 그런 다음에는 이거는 또 이제 케이스를 나눠줘야지 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4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한 거잖아 맞지? 근데 2, 3, 4의 지위가 다 동등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 봐봐 어차피 3200보다 큰 자연수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3300 이렇게 넣었어 그럼 여기 5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는 3300도 포함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3300과 3400은 되는데 3200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고 2와 3과 4가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2 따로 그리고 3, 4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3, 2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3200보다만 크면 되니까 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겠지 이해가 돼? 오케이? 나머지 다 되는데 0, 0 오는 것만 빼면 된다 이거잖아 나머지는 다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네는 서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없으니까 얘네의 경우의 수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24 더하기 5 곱하기 5 25가지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7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에서 어차피 3200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그냥 3으로 뭉뚱그려서 계산을 하고 어차피 3200 하나만 빼면 됩니다 라고 해서 75 빼기 1 이렇게 가도 되긴 하지 근데 이게 보편적인 틀이 아니라 왜? 어차피 문제에서 예를 들어 3231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으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다 왜? 2와 3, 4는 지위가 서로 다르니까 조건이 더 까다로운 놈이 2니까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한번 해볼까? 5-2번 그래서 너를 위해 영상을 찍어놨지 어차피 이거 하고 좀 쉴 거거든 꺼줄게 어떻게 되니? 5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특이한 놈이 뭐야? 5자리 중에서 만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지 그지? 그럼 얘네를 먼저 처리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1, 3, 2, 2, 3, 1 해서 얘네 전체 만의 자리 1의 자리수의 개수가 몇 개?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런 다음에 가운데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는 어차피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그래가지고 81 이렇게 나오겠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숨만 쉴게.